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진짜는 진짜를 알아본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음, 진짜는 진짜를 알아본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이런 거죠. 좋은 놈들은 좋은 놈들을 알아본다. 좀 이런 느낌이죠. 제가 뭐 아주 간혹 어떤 뭐 같이 일을 했던 뭐 직원이든 뭐 파트너든 뭐 사업적으로 뭐 알게 됐었던 사람이든 뭐 어떤 뭐 여러 인연들을 볼 때 저랑 이제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될 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같이 일을 같이 한다던가 뭐 투자자로 만났다던가 뭐 직원으로 만난다던가 뭐 이런 관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관계들이 있을 때 그 느낌이 딱 들 때가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이랑 계속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좋은 관계가 계속 될 수 있다. 앞으로도 계속 같이 일을 할 수 있겠다. 그런데 다 맞는데 신뢰도 갖고 다 맞는데 지금은 서로 헤어져야 될 타이밍이다 라는 느낌들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서로의 갈 길을 가는 게 맞다. 몇 년 뒤에 다시 서로 합체를 하더라도 지금은 서로 갈 길을 가는 게 맞다 라는 확신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몇 년 뒤에 다시 만날 수 있고 다시 같이 일을 도모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들을 열어둔 채로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되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 잘 맞고 신뢰도 갖추게 되고 서로 유머 감각도 통하고 서로 일에 대한 케미도 되게 잘 맞는데 이 사람이랑 되게 지금 헤어져야 될 타이밍이다라는 게 인지가 되면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담을 그릇이 안 되는구나 라는 것들이 인지가 되면 저는 그 선택을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선택을 굉장히 자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이제 찢어지게 되고 나중에 다시 일을 도모하게 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겠죠. 그냥 계속 각자의 갈 길을 가는 경우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걸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무언가를 성취하려는 선택보다 자연스러운 걸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더 좋을 때가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 자연스러움에 입각해서 그런 결정들을 많이 했는데요. 이게 저는 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뭐 어떤 사업이든지 다 통용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연애도 마찬가지죠. 연애도 제가 이제 뭐 연애 같은 거 컨설팅 같은 거 은근히 좀 많이 해드리거든요. 뭐 그냥 소소하게 주변 사람들에 대한. 근데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서로의 관계가 남녀가 되게 잘 발전이 되고 있어.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해 서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야망이나 그 주변의 여러 인프라들이나 이런 조건을 고려했을 때, 뭐 나이차 여러 가지들을 고려했을 때 그런 경우도 은근히 많거든요. 그냥 지금은 서로 되게 좋고 점점 더 도파민이 증가되는 관계이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몇 달 뒤에는 헤어질 것 같다. 그리고 헤어지는 게 맞다. 이런 경우들의 이야기를 해준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깜짝 놀라죠. 상대방 입장에서 지금 되게 잘 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설명을 하죠. 이러이러한 경우고 아직은 지금 저 사람의 그 정체성이 좀 형성이 좀 덜 되어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이고 뭐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 앞으로도 그냥 쭉쭉쭉 서로 잘 가다가 가슴 아프지만 헤어질 거다. 받아들여라. 이루어지기 힘들다. 그리고 억지로 이루어져서 계속 그걸 붙잡으려고 노력하면 안 된다. 왜냐면 그만큼 그렇게 끌려가는 인생이 또 갑자기 전개가 되면 나의 삶을 살 수 없다. 상대방을 잃지 않기 위해서 상대방한테 계속 끌려가는 인생을 살 테고 그러면 나의 삶의 밸런스는 다 무너진다. 그거는 서로한테 최악이다. 본인뿐만 아니라. 그거는 절대 권장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서로 정말 성숙된 관계가 계속 앞으로도 구축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가다가 결과적으로는 헤어질 테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계속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다시 만날 수 있는 확률도 당연히 존재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별할 거를 받아들이면서 지금의 연애에 충실해라. 상대방한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진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배려해주면 된다.
끝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태도, 이거는 죽음과도 관련이 있죠. 저는 이런 개념들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경우들은 대부분 당연히 거의 헤어졌고요. 그리고 이 둘이 계속 성숙해지는 관계라고 하면 다시 만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취하려는 선택보다 자연스러움에 포커스를 맞추고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이런 개념이죠.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뭐 손님들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손님이 저한테 뭔가를 계약을 하러 왔는데, 뭐 예전에 막 물건 많이 열심히 보여줬는데 계약이 안 됐어. 그리고 죄송하다고 연락이 왔어. 다른 데로 계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저는 정말로 응원합니다. 사장님, 저 이런 거 가지고 삐지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사업 되게 잘하시고 나중에 또 구하해 드릴 때 혹은 뭔가 다른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발생했을 때 언제든지 제가 또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짜 진심으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뭐 내가 계약을 못해서 아쉽고 이런 경우도 당연히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정말로 잘 되고 나랑 한두 번이라도 만났던 인연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잘 됐을 때 분명히 저한테 계약을 안 했다 하더라도 다른 어떤 시너지가 나옵니다. 다른 사람을 소개를 시켜준다던가. 인연이라는 건 무조건 마무리가 중요하죠. 첫 만남보다. 이거를 굉장히 잘 하셔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방금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이 마인드셋의 전제는 뭐냐면 사람의 여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저 사람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많으면 여유가 없겠죠. 이 상황을 놓치고 싶지 않다라는 욕망이 두려움으로 커지고 두려움이 커지면 여유가 없어지겠죠. 그러면 그 욕망이 자연스러움을 먹어버리게 되고 욕망대로 움직여지고 결국 리스크가 터지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러움에 맞춰서 계속 인생을 살아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진짜는 진짜를 알아보는 상황들이 계속 연출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유가 되게 중요한 거고, 여유에 대해서 에피소드 하나 얘기 드리면 제가 예전에 본 건데, 예전에 그 주은래라고 저우얼라이 그 마오쩌둥 시대의 그 2인자 있잖아요. 그 사람이 뭐 중국 사람들한테 되게 존경받는 정치인의 항상 탑티어 안에 속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그 여러 가지 뭐 되게 멋진 행동들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일 인상 깊었었던 에피소드가 뭐였냐면은 세계 각국 그 정상 인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관료들을 만날 때 이 주은래는 그 사람들하고 꼭 식사를 하는 자리를 참석하기 전에 먼저 국수를 먹고 나서 그 식사 자리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왜? 배가 고프면 여유가 없어지잖아요. 여유가 없어지면 먹는 거에 치중하게 되잖아요. 먹는 거에 치중하게 되면은 그 고위 관료 인사들하고 서로 대화를 하고 내가 대흐음으로 주조를 해서 움직여지는 데 있어서 당연히 리스크가 터지겠죠. 왜냐? 배고프니까. 먹는 거에 집중하다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그 식사 자리를 들어가기 전에 국수를 먼저 먹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유. 지금 인연이 아닐지라도, 지금 상황이 아닐지라도 서로 성숙해진다는 전제하에, 서로 더 진짜 멋진 사람이 된다는 전제하에 그냥 자연스러움을 받아들이고 지금 타이밍에서 뭔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뭔가 이별하고 헤어진다고 하더라도 결국 진짜는 진짜를 알아본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골자입니다. 일하는 관계, 가족, 비즈니스, 뭐 연인 다 통용되는 말입니다. 끝!